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곱의 미분법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CFX,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미분할 때는 C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FX만 미분해주면 됐었죠. 그쵸?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자, 이런 형태를 미분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서 더하거나 빼줬으면 됐어요.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에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각각 미분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y'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2x 플러스 3과 자, x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앞에 것과 뒤에 거를 그냥 둘 다 미분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는 거 살펴볼게요. 어떻게 했었죠? 자, 여기 x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자, 개수만 이렇게 써주면 됐었죠. 그래서 앞에는 2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자, 상수항 어떻게 됐었죠? 아예 사라졌었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x 미분해주면 당연히 1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사라지게끔 해주면 돼요. 따라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이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즉 앞에 것과 뒤에 것 둘 다 각각 미분해서 곱해주게 되면 2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것 쭉 전개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죠? 2차 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2차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 1차 식이 나와요. 자, 3차 식을 미분하면 2차 식이 되고 4차 식을 미분하면 3차 식이 되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2차 식이 나오기 때문에 미분하면 1차 식이 나와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대충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실제로 전개하게 되면, 자,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2x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줄 수 있었죠. 그래서 4x가 되고, 자,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연하게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곱셈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것만 미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더하기를 한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fx랑 gx를 미분할 거예요. 자, 미분할 때는, 자, 이렇게 앞에를 따로 미분해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따로 미분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gx랑 fx를 따로따로 그냥 써주면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더하고 뒤에 거 미분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더하기가 표현되어 있어야만 해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볼 건데, 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진 않아도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미분을 그대로 정의를 써주게 되면 앞에 거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해주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x를 대입해서 빼주면 됐었죠. 그다음 분모를 h 형태로 놓으면 됐었죠. 자, 이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자, 두 개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0이 되게끔 하는 값을 더해줄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거랑 뒤에 건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자,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은 0이 돼요. 자, 그래서 0을 더해주는 거는 이 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거 따로 묶어주고 뒤에 있는 거 따로 묶어줄게요. 자, 그럼 공통되는 인수가 뭐냐면 여기는 gx 플러스 h가 공통인 인수죠. 그래서 이 공통으로 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뭐가 공통되냐면 fx가 이렇게 공통되죠. 자, 이 공통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럼 묶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써볼게요. 자, fx 플러스 h랑 마이너스 fx 남죠. 자, 이거 그대로 써주고 h를 따로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은 f 프라임 x죠. 그쵸?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값은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줄 수 있어서 여기는 gx가 남아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fx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에 이 값에다가 리미트를 같이 곱해준 형태니까 당연히 이것은 g' x가 나온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더하거나 빼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는 것들은, 자, 미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fx랑 g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fx, gx를 미분한다 라는 것은 앞에 거를 미분해주고 더한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해주면 된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곱해미분법은 반드시 암기하고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참고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fx랑 fnx라는 것이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두 개만 곱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럼 3개나 4개, 5개,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n개에 대해서 곱해져 있는 상태로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해주고, 자,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해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n번째까지 미분을 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내용과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옛날에는 수능에 종종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에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한 함수를 n번 곱해져 있어요. 자, 그거를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이 n을 앞으로 빼요. 자, 그래서 n을 앞으로 빼고 나서 얘를 한 칸 줄여줘요. 자, 그거는 바로 xn제곱을 미분하는 방법과 똑같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마지막으로 f'x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이렇게 y는 2x 플러스 5의 10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전개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근데 이것을 쉽게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y'은, 자, 여기 있는 10을 앞으로 빼요. 자, 앞으로 빼기 때문에 10을 그대로 써주고 2x 플러스 5를 써주겠죠. 자, 그것을 한 칸 내려주기 때문에 이제 9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값을 반드시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fx랑 gx를 미분했을 때 f'x, g'x로 계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간단한 예제랑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미분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y'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할 때는 앞에 거 미분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미분해 주면 2x 플러스 5 프라임으로 쓰고 뒤에 거를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앞에 거를 그대로 써줘요. 2x 플러스 5를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인수를 미분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를 자, 이렇게 미분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를 써주면 되고요. 자, 뒤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x 플러스 5를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인수를 미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끝내도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내면 여러분들 아마 보기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쭉 정리하게 되면 6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과 플러스 2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야만 아마 객관식 보기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4가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같이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미분을 실제로 하게 되면 y''은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해주죠. 자, 그러면 3이 남고, 자, 뒤에 거 그대로 냅뒀으니까 2x 빼기 3. 그쵸? 자, 그럼 더한 다음에 3x 플러스 1 그대로 쓸게요. 자, 그 상태에서 뒤에 거를 미분해줄게요. 뒤에 거 미분하면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y''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먼저 앞에 거를 미분해 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식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주니까 4x가 남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뒤에 거를 그대로 쓸게요. 5x-1로.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일단 그대로 쓸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1로 쓴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뒤에 거 미분하면 5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y를 이 제곱 형태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로 되어 있는 형태로 놓고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y''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앞에 거를 미분을 해줘요. 자,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3이 남죠. 자, 거기에다가 뒤에 거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주죠.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이 나와서 여기다 곱하기 2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제곱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앞에 거를 앞으로 빼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y''은 어떻게 되냐면, 자, 2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2를 한 칸 내려주니까 1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값을 미분해주면 된다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자, 이 두 개는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개를 그냥 먼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y를, 자,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써주고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2를 그대로 써주고 앞에 거를 미분해 줄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자,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 뒤에 거를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똑같이 2를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해 주면 되겠죠. 자, 뒤에 거 미분해 주게 되면 2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할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자, y를 2x,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미분해주고, 여기 있는 거 미분, 여기 있는 거 각각을 미분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y''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y''은 앞에 거 미분하게 되니까 2가 남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써요. x-1,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미분을 해요. 자, 그러면 플러스 2x에다가, 자, 두 번째 거 미분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다 곱하기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써줘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만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2x에 x-1을 써주고 세 번째 거 미분해주게 되면 2x가 나오죠. 자, 그 2x만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형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쭉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두 번째 방법은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 첫 번째 방법을 좀 추천을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x-1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어떤 걸 배웠었냐면 다항식 fx를 a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fx라는 것은, 자, qx, ax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rx를 더해준 형태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알고 있었냐면, 자, 여기 있는 AX라는 것, QX를 몫이라고 했었죠. 자, 이것을 몫이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있는 AX가 만약에 N차였어요. 자, 제가 나눠주는 걸 만약에 N차로 나눴으면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는 N-1차 이하가 됐었던 것도 혹시 기억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눈 형태죠. 자,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 이하가 나와요. 자, 상수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자, 이 다항식을 x-1제곱으로 나눴죠. 자, 그럼 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x10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플러스 4라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x-1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쓸 거예요. 여기는 qx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를 쓸 건데, 나머지는,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1차 이하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차 이하인 식이 되겠죠. 되나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이 아예 사라지게 되죠. 그쵸? 그럼 이 식이 사라지니까 이 식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나게 돼요. 맞나요? 그래서 먼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자, 1 빼기 2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니까 3이 돼요. 자, 3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식은 0이 되죠. 자, 여기 있는 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가만 대입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0 곱하기 qx가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요. 즉, 결론은 뭐냐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미분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거 앞으로 빼서 계산해주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미분해주게 되면 어차피 1 대입했을 때 사라져요. 맞나요? 자, 그다음 왼쪽 거 미분하게 되면 이 식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해주면 어차피 사라지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먼저 이 식을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식이 나타나게 되냐면 먼저 10x 9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남죠. 자, 이것은 일단 왼쪽 식이고요. 오른쪽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식을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앞에 거를. 자, 그럼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니까 2에 x-1 남고 1제곱에다가 여기 안에 거 미분해주게 되니까 1. 이렇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qx를 써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냅둘 거예요. 그래서 x-1제곱을 냅두고요. 자, 이제 qx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q'x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ax 플러스 b를 미분하게 되니까 플러스 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x 이퀄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이퀄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0 마이너스 6이 되니까 4가 되죠. 자, 4는 뭐랑 같게 되냐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다 사라지죠. 자, 여기다 1 대입해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a가 남게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자, 그럼 반대로 넘겨주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b였으니까 ax 4x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이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먼저 1 대입하고 미분해서 1 대입하고, 자, 이렇게 하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 5번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다항식을 이런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쓸 거니까 마찬가지로 쓰면, 자, x의 8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x 플러스 1제곱, 자, 그 다음에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대입해야 사라지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사라지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 빼기 1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1이 남아요. 좌변은. 자, 오른쪽 식은, 자, 여기 있는 거 다 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만 남게 돼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a 빼기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이 왼쪽 식은 어떻게 되죠? 자, 왼쪽 식은 8x 7제곱, 그 다음 여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죠. 그쵸? 자, 오른쪽 식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식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먼저 미분하게 되니까 2에 x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1제곱. 자, 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거 미분하게 되니까 곱하기 1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qx를 곱해준 형태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qx를 써주시면 되겠죠. q 프라임 x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식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그쵸? 여기는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사라지죠, 이 부분.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도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a만 남게 됩니다. 되나요? 자,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항할게요.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b는 자, 양쪽 다 이항할까요? 자, b는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자, a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하나는 자,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하면은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선을 찾아줄 수 있겠죠. 노란색으로. 이것을 L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계속 옮겨보면서 접할 수 있게끔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쭉 옮기다 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 유지한 상태로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한 개가 나오죠. 그쵸? 이걸 L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똑같이 쭉 옮겨요. 자, 그렇게 옮기다 보면 이쪽 부분에서도 한 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는 거를 그냥 L2라고 정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을 찾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풀이에요. 그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이렇게 한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쭉 해주면 접하게끔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점에서부터 자, 이 점을 지나게끔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곡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찾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서 배울 건데요. 자, 지금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는 나중에 내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는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구하는 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세 번째 내용은 최근 수능에서도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탐구학습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y는 x제곱 위에 점 1,1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한번 찾는 건데 자, 잘 모르겠으면 56쪽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것을 미분을 할 거예요. 자, y'은 이 x가 나오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뭘 대입할 거냐면, 여기서의 x 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 x 좌표를 대입할게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값은 뭐냐면, 자,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고요. 이 기울기는 바로 2 곱하기 1이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어떤 걸 찾을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직선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였죠. 자,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게끔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고 그 기울기를 통해서 한 점과 연결되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주어져 있고 점이 a, b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점을 지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b 이퀄 m에 x-a라고 써줬었는데 자, 이게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y는 mx라는 직선 있죠? 자,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자,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죠.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게끔 됐어요. 자, 그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켜주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고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다고 해서 자,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y-b 이퀄 m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x-a를 대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사실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운 건 아니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응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 바로 아래쪽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이고 자, y는 fx의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좀 말이 길긴 하지만 자, x좌표가 a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점은 a, fa를 지나죠.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아까 썼던 b 위치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y b 대신에 fa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fa를 써주고요. 자, 기울기 대신에 뭘 써주면 되죠? 자, 기울기는 여기서 미분 개수죠. 그래서 미분 개수니까 f'a라고 써주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x-a 대신에 뭘 쓸 거냐면 x-a를 뒤에다가 써줄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fa는 f'a 곱하기 x-a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공식을 몰라도 우리는 이거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좀 찾는 연습을 해보다 보면 이게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외우라는 걸로 별표 치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예제랑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보면 이 곡선 위에 이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경우는 제일 쉬운 케이스죠.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먼저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y'을 계산해주면 이거 미분하라는 거죠. 그럼 2x-1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x 대신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자,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2고 2 빼기 -1이니까 -3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기울기를 찾았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그냥 접선이라고만 쓸게요. 자, y 마이너스 2를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기울기 바로 써줄게요. 기울기를 써주고 x, 그 다음 마이너스 1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즉 결론은 뭐냐면 자, y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로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문제 1번 직접 해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봤나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기울기를 찾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y'은 여기 있는 이가 앞으로 나오니까 4x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할 거냐면 x 대신에 0을 대입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써주죠. 그 다음에 x 빼기 0을 써주면 돼요. 여기 있는 x좌표. 그쵸?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y는 마이너스 x 두 개 전개해주니까 어차피 전개 안 해줘도 되고요. 마이너스 1만 넘겨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줄 건데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 빼기 2죠.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접선은 y 마이너스 y 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기울기 1을 써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x 여기 부호 바꿔서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냐면 y는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넘겨주죠. 마이너스 1 넘겨서 플러스 1 넘겨주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거는 곱의 미분법과 접선의 방정식 이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자, 내일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다고 했었죠. 자, 남은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일단 그 유명한 롤의 정리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